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송영지 강사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음, 중국어를 공부하는 확실한 방법, 저와 오늘 함께 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받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받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작년 수능 문제였던 제가 22년에 영상을 찍고 있고 21년 11월에 수능에 나왔던 29번 문제를 통해서 받자문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29번 어떤 문장이 옳은지, 어떤 문장이 옳은지 한번 고민해 보실게요. 정지하셨나요? 자, 정답은 바로 B와 C, 3번이었습니다. 왜 3번인지, 받자문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자문. 지금 이 영상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중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받자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 바라는 게 있었고, 어떤 공식을 선생님이 막 외우라고 했었는데, 뭔가 어순이 바뀌었었는데, 이런 느낌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받자문. 언제 써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를 쓰느냐? 개사, 바를 사용해서 개사 전치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사 바를 사용해서 목적어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가하여 수러의 변화나 결과, 영향 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아마 이러한 문장들은요. HSK이든 수능이든 많은 어법책 등을 통해서 읽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대충은 알겠는데, 자, 저는 이 받자문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 어떠한 목적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를 강조하는 문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어떻게 했다. 이 받자문, 다른 말로 처치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얘를 어떻게 처치했다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목적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를 강조하는 문장. 자, 받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4가지 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小王来我家干什么? 小왕이 우리 집에 뭐 하러 왔어요? 小왕 우리 집 뭐 하러 왔어? 그랬더니 그가 借走了 빌려갔어. 那本书 그 책을 빌려갔어. 자, 그 다음 문장. 那本书 그 책이 怎么不见了? 어째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그 다음 문장. 小王把那本书借走了. 小왕이 그 책을 빌려갔어. 자, 제가 옆에 해석도 좀 적어놨는데요. 두 번째 문장하고요. 네 번째 문장. 한국어 해석은요, 주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 샤오왕을 빼고는요. 다 처음 보는 사실이에요. 행동도 몰랐고요. 그 목적어에 대한 사실도 몰랐어요. 그 책에 대한 얘기도 빌려간 얘기도 앞선 문장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어, 수어, 목적어, 어순대로 쓰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문장은 우리 그 책에 대해서 이미 위에서 물어봤네요. 그 책 어디 갔어? 그 책 왜 안 보이지? 그 책을 이렇게 했어. 그 책을 借走了 빌려갔어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뭐를 어떻게 했다. 뭐를 어떻게 했다. 처치 문장입니다. 이 받자문의 특징으로는요. 목적어는 특정한 것이어야 해요. 자, 받자문 언제 쓴다? 얘를 어떻게 했어? 이것을, 저것을 어떻게 했어? 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쩌나 나가 목적어에 많이 붙습니다. 이거, 저거 또는 내 거, 네 거, 거기 있던 거 이런 것들이 목적어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동사 뒤에 결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받자문을 처치문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어? 처치했어. 에 해당하는 처치를 나타내는 기타 성분, 수러 외에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받자문의 형식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어, 바, 의미상의 목적어, 수러, 기타 성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어, 수러, 목적어, 기본 어순과 어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를 통해서요, 목적어를 수러 앞으로 뺐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어? 를 강조하는 거니까 바를 통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요. 수러 뒤에 반드시 기타 성분, 처치했다, 어떻게 했다, 영향을 끼쳤다. 이 뜻을 나타내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把你的手机放在沙发上. 내가 너의 핸드폰을 소파 위에 두었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너 핸드폰 내가 소파 위에 뒀어. 핸드폰 이미 알고 있던 대상이네요. 자, 기타 성분에는 뭐가 올 수 있느냐? 제가 적어드린 예문에는요, 제가 결과 보어를 적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파 위에 두었어. 자, 기타 성분 그 외에는요, 러와 저가 쓰일 수 있습니다. 러, 했다, 얻다 등으로 보통 해석할 수 있죠. 러가 붙거나 저, 엄마 한 채로 뒀어. 그렇게 처치했어. 그렇게 한 채로 처치했어. 저도 가능합니다. 우리 동태조사 하시면 하나 더 보통 같이 외우시죠. 권라는 아이 있었습니다. 권은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我去过. 저 가본 적 있어요. 과거의 경험. 의미 자체가 처치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권은 받자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성분에 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제가 결과 보어를 써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보어는 쓸 수 있지만 가능 보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능 보어라고 하는 것은 가능을 보충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처치의 내용과 역시 거리가 멉니다. 처치할 수 있다, 처치할 수 없다. 이런 문장 쓰지 않습니다. 동사 중첩입니다. 동사를 2번 쓰는 거. 좀 동사하다, 한 번 동사하다, 잠시 동사하다의 의미를 갖죠. 얘를 좀 어떻게 하다, 처치하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받자문의 형식입니다. 받자문을 쓰실 때는요, 또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자문에 쓸 수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쓸 수 없는 동사. 바꿔 말하면 모든 문장, 모든 동사에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쓸 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판단, 인지, 심리활동. 판단, 인지, 심리활동.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我把他喜欢. 자, 우리말로 보면 我는 나죠. 나는 를, 그를 시환 좋아해요.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맞는 문장인 것 같지만 얘는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받자문 언제 쓰느냐? 얘를 어떻게 처치했어요? 시환은 처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해요. 끝. 我喜欢他. 원래 어순대로 주어, 수러, 목적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판단, 인지, 알다. 我认识他. 내가 그를 알아요. 끝나는 거죠. 걔를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认识 같은 동사도 받자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동사가 있느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 중국어의 동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갖습니다. 일부 동사가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데요. 바로 출파, 출발하다, 리오 같은 동사들입니다. 출파, 나 출발해, 我 출파. 아니면 어디로부터 출발해, 어디, 출파 이렇게 쓰시죠. 목적어 없어요. 받자문 쓰실 수 없고요. 리오, 여행하다. 여행하다 같은 경우는 우리 가다 같은 동사와 보통 연동문을 이용해서 쓰시죠. 我去北京旅游. 저는 북경으로 여행 갑니다.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받자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수러 뒤에 반드시 기타 성분 와야 되긴 하죠. 그러나 가능보어, 워 같은 동태조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사어의 위치입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역할,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역할을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부사어에는 우리 부사 올 수 있죠. 부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조동사 또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계사, 계사는 홀로 쓰이지 않고 명사와 또는 대사와 함께 쓰여서 계사구로 쓰여야 하죠. 부사, 조동사, 계사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함께 올 때는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 계사구의 순서를 따르고요. 바로 이 바가 계사입니다. 그럼 이 앞에 부사, 조동사가 올 수 있겠죠. 부정부사, 부사의 일부죠. 부정부사, 조동사는 바자 앞에 옵니다. 바자문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린 내용으로 29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니바 띠우더산. 당신 뭐를 목적어, 잃어버린 우산을. 자, 목적어에는 특정한 거, 잃어버린 우산 콕 집어 얘기했어요. 자오더 따오마. 자오가 동사입니다. 따오, 결과, 보어. 아마 자오 따올러, 찾았어요 라는 형태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동사와 결과, 보어 사이에 어가 있거나 또는 뿌가 있으면 이 형태 전체 가능 보어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가능 보어는 받자문에 사용할 수 없다. A번 땡입니다. B번 가겠습니다. 你把这件礼物拿着吧. 당신 뭐를, 이 선물을 나줘봐, 뭐 가져가라, 챙겨라. 특정한 목적어네요. 이 선물 콕 집어서 얘기했고요. 동사 뒤에 저라는 기타 성분, 러와 저 올 수 있었죠. 러와 저 동태조사 기타 성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B번 맞는 문장. C번입니다. 他把他的朋友介绍给我了. 그가 그의 친구를, 그의 친구 콕 집어서 특정한 목적어 동사 뒤에 给我了 결과 보어 쓰여 있습니다. C번 옳은 문장이었습니다. D번 他把想说的话 여기까지 목적어 말하고 싶은 말을요 또没说出来 说가 동사 수러입니다. 말 내뱉는 거니까요 出来라는 방향보어 쓰여 있습니다. 방향보어도 기타 성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보어 빼고 된다. 자, 기타 성분이 있네요. 근데 문제가 메이, 부사 어디, 뿌나 메이는 바 앞쪽에 와야 합니다. D번 땡, A도 땡.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 29번을 통해서 받자문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궁금증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더 많은 내용은 댓글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른 또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확실한 방법 송영지 강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